참여 뭘까요? 참여. 우리 이제 참여의 방법으로서는 가장 그 유명한 게 선거에 참여한다, 그지? 자, 그래서 교재를 쭉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타이틀 2에 선거와 민주정치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민주선거를 위한 4대 원칙 나오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요거만 볼까? 공정선거, 민주선거 4대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에 공정선거, 아니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비밀선거예요. 자, 보통선거,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개념 자체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선거란 말이, 보통선거란 말과 평등선거란 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통선거는 뭡니까? 보통선거는 옛날에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아테네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제한선거. 그래서 보통 선거의 반대 개념이 제한선거예요. 그때는 아테네는 누구는 안 줬습니까? 여자는 빠졌어요. 그 외국인도 빠졌고, 그래서 그는 보통 선거가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제한선거라 그래. 그럼 그 제한선거의 반대 개념이 보통 선거입니까? 남녀노소 다 투표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봐봐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다 투표권을 주는가. 뭐 직업이 뭐든 관계없이. 그게 뭡니까? 보통선거제도고, 이 반대 개념이 제한선거고, 그 밑에 평등선거는 뭡니까? 오케이, 남녀노소 다 투표권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똑같이 주는 거. 그게 뭡니까? 평등선거. 어떤 사람은 한 표 주고 어떤 사람은 2표 주고. 근데 뭐 학력이 초졸이면은 1표 주고, 뭐 고졸 이상이면 2표 주고,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지, 그지? 다 뭡니까? 다 1표. 그 사람이 뭐 정치학 박사라 하더라도 1표. 그죠?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1표야. 똑같은 1표라는 거지. 여기 뭐라고? 평등선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 직후에는 평등선거가 안 있었어요. 시민혁명 직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주아들 간에도 급을 나눴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2표 주고 어떤 사람은 1표밖에 안 줬어요. 그럼 뭐 차등선거야. 그래서 보통선거 반대가 뭐로? 제한선거. 평등선거 반대 개념은 차등선거. 그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어렵죠. 그럼 직접선거는 뭡니까? 내가 직접 가서 투표하는 거. 반대 개념은 대리선거야. 내가 바쁘니까 대신 보낸다, 그죠? 대신 보낸다, 그지? 대리선거.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제 공정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는 이게 여기서 출발했어요. 선거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집에 어르신이, 야, 니는 아주 정치 같은 거 하지 마라. 왠 정치 같은 거 이러면 우리 국회의원 병에 걸리면은 집안이 폐가 망신다 그랬어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선거하면 돈이 선거자 비용이 무척 많이 들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겁이 나면은, 근데 그게 어차피 선거에 나왔으면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진짜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거공제는 국가가 선거 비용을 일부를 책임져 주는 것들이에요. 또한 또 나아가서, 이건 선거 비용 문제입니다. 선거 비용을 국가가 전액이 아니고 일정 부분 책임져 주고, 두 번째는 선거 관리를 국가가 이렇게 하는, 이게 선거 관리도 국가가 하고 선거 비용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전시켜주는가. 아니 당연히 선거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 같은 그 국가기관이 선거를 관리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그 일제공화국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아까 그 4.19 혁명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건 가끔씩 노는 주제입니다. 선거공영제. 자, 공정선거를, 일단 선거공제 보시면은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그죠? 우리나라 이 국가기관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야. 그죠?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전액이 아니라 뭡니까? 일부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두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선거구를 보세요. 선거구를 어떻게 한다고? 법에서 미리 정해놓자. 선거구 법정주의야. 선거구를 미리 법으로 정해두자 이 말이에요. 선거구를 미리 법으로 정해두자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선거구가 뭡니까? 나중에 좀 이따 공부를 하는데,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적인 단위다,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국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뭐 서구, 남구 이렇게 쪼개놨다는 얘기지. 뭐 서울, 뭐 강남, 갑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씩 뽑아야 이렇게. 요게 선거구입니다. 요 선거구를 미리 어떻게 한다고? 법으로 딱 정해놓자. 선거할 때마다 그때마다 막 꺼놨는 게 아니라 미리 법으로 딱 정해놓자. 왜? 그래야만 그때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이걸 못 바꾼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야만 공정한 선거 된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냅니다. 거 보시면은 선거법정주의에 첫 줄 보세요. 첫 줄 끝에 선거구 획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미리 법으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방지하고자 하느냐? 그 두 줄 끝에 그런 말 보이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위함이다. 그럼 게리맨더링은 뭔데?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보시면은 그 이상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 게리맨더링 그거 디귿에 보시면 선거구 법정주의와 게리맨더링 나오는데 그 밑에 그림 이게 게리맨더링 자체가 게리란 말은 사람 이름이고 맨들이라는 말은 셀리맨드라고 이게 이제 괴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괴물같이 보인다 그죠? 이게 이제 게리라는 주지사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를 끄다 보니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이 됐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는 어떤 게리맨더링 현상을 방지하고자 달리 말하면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한다. 이 자의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의란 말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끝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한다고? 그래야 일종의 여러분 선거는 뭡니까? 선거는 일종의 기준이거든, 기준. 기준을 막 지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면은 지는 좋지만은 다른 그 후보는 불만이 있지. 그래서 안 돼. 미리 딱 정해놓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거구는 누가 끊느냐? 누가 끊느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계속 그림 위에 보면 봐요. 그림 위에 봐봐요. 약간 그 파란 글씨 되어 있네. 선거구 획정 굵은 글씨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건데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그 옛날 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옛날에는 국회에 있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소속이 어디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국회에 있어서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도 국회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시. 그러면 선거를 끌 때, 이 선거를 끌 때 그럼 기준이 있는데 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비례 대표 또는 인구 비례. 또 하나는 지역 대표성입니다. 지역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끌 때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이야. 일단 뭐 지역 대표성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데 주로 이제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핵심은 요거.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끊을 때 어떻게 이 말이죠?
여기에 선구가 만약 선구가 9개 있다 볼까요? 9개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하나 각각의 선구가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여기가 만약에 유권자가 100명이면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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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근데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씩 뽑아낸다,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 비례에 가장 충실한 형태인데,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좀 뭐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 우리 뭐 동네 우리 인구를 이렇게 딱 나무 자르 두부 자르 자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주냐? 여기까지 봐줍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봐줘요. 현재는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인구 비례성인데 현재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주느냐? 요까지는 봐줍니다. 2배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배까지 봐줬습니다. 그 옛날에는 4배까지 봐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안 맞다. 비례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봐줍니다. 일단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여기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세요. 인구 대표성 보시면은 첫 번째 이런 말로죠.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를 획정한다. 그럼 그게 어떤 말이냐?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세 책은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런 말 보이죠. A, B, C, D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A 지역구 보세요. A 지역구는 인구가 몇 명인가? 여기 40만 명이야. 이렇게 그죠? 여기 A라면 여기 40만 명이야. 40만 명이고 A가 40이고 그죠? B가 얼마입니까? 20이고 C와 D는 10이야. 여기 하나의 선구, 만약 이렇게 선구를 끊어 어떻습니까? 끊어오면은 C 이렇게 끊으면은 여러분 요거랑 인구비가 너무 차이 나죠, 그죠? 이거 한 4배 차이는 이래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는 선거구는 4군데인데 인구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조정해 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게 40만 명이니까 뭐 값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20만 이렇게 2개의 선거로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C에 하나 묶어. 그래도요, 1, 2, 3, 4. 그래서 묶어버리니까 여기 20이지, 그치? 그러면은 20. 요렇게 맞춰놓는 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어떻게 한다고?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 수가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관련되느냐? 표의 등가성 원리와 이제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등가란 말이 뭡니까? 표는 등가,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 지역구가 있고 B 지역구가 있어요. 요는 100명이야. 요는 1000명입니다. 유권자다, 그지? A 지역구는 유권자가 100명인데 B 지역구는 유권 1000명입니다. 여기서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 국회의원 한 명 뽑아. 여기도 국회의원 한 명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유권자의 한 표.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유권자들이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뽑혔겠다, 그지? 그러면은 이 한 표의 힘은, 한 표의 가치, 힘은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어느 게 높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높죠, 그죠? 왜요? 숫자가 적을수록 만족해서 여기. 이 말이 뭡니까? 10명의 유권자가 국회의원 한 명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힘이 센다, 그지? 좀 더 줄여볼까? 유권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지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거의 독재제, 그지? 그래서 이런 숫자는 적을수록 힘이 세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표 이런 상태라면은 표의 등가성에 충실하지 못해요. 같은 가치, 등가,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등가성에 위반돼. 이것도 여러분, 요거 아까 이게 40만 명, 그죠? 40만 명이고 10만 명이야, CD가. 그러면 이쪽이 훨씬 힘이 세겠다, 그지? 이거 안 돼. 이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진다. 뭐를 못 지키면은 인구 비례성 또는 인구 대표성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능하면 비슷하게. 우리는 어디까지 봐줍니까? 1대 한 2까지 봐준다, 그죠? 나중에 별도 또 공부를 합니다. 자, 됐고요.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 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선거구, 선거 공영의 원칙이라든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제도야, 제도. 자, 보겠습니다. 선거구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게 있고요. 큰 게 있습니다. 작은 걸 우리가 요건 소선거구라 그래요. 구란 말하 보니까 지역이야. 지역이 적다는 얘기, 적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크다. 중, 대, 선거구라 그래요. 선거가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명 뽑느냐?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아요. 중요합니다. 소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몇 명 뽑는다고? 한 명 뽑아요. 중대선거는 국회의원을 2명 이상 뽑습니다. 이상. 뽑아요. 중대선거는 2명 이상 뽑습니다. 중이란 말은 여러분 중간쯤이고 대는 크다는 얘기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선거구는 국회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뽑고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뽑는데 뭐 그것도 참고로 일단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은 같이 나타나요. 중이나 대나 같은 특징이야. 그래서 같이 설명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후보가 A, B, C가 나왔어요. 후보가 3사람 나왔습니다. 3사람 나와서 A가 여러분 득표가 있잖아요. 득표가 40%를 확보해요. 39% 확보했습니다. 10% 기타 뭐 D도 있다 할까? 자, A가 여러분 A가 50 과반수를 못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누가 1등입니까? A가 1등. 그럼 우리가 저기서 한 명 뽑는다면 누굴 뽑아야 될까? 상식적으로 A. 그래서 이거는 A는 당선. 이게 A가 굳이 50%를 넘지 않아도 어떡하네 제일 표가 한 표라도 많으면 A가 당선되는 구조. 그게 우리 권리를 표현합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 일단 여러분 상대란 말은 좀 일단은 뭡니까? 다수 대표제야. 다수 대표제. 다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소선거구일 때는 그 중에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느냐? 다수 대표를 뽑습니다. 즉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A가 다수를 대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A가 40%니까 다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뽑아요. 그럼 여러분 A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저 40%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 한 표가 지금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지? 그럼 나머지 B나 C나 D나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저 한 표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을 뽑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 그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요거를 뭐라 합니까? 요거를 우리가 4표, 죽음표. 사표 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사표 냈다는 게 회사를 퀴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음표. 즉, 한 표 한 표가 국회의원을 뽑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게 되는 죽음표가 나타난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은 죽음표가 등장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 이건 큰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라고요. 우리가 다수 대표제를 여러분 참 많이 채택합니다. 우리나라도 요거야. 다수 대표제인데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제도예요. 다수 대표제. 나머지 BCD 나머지 후보를 지는 유권자들의 표가 완전히 매장돼 버리기 때문에 죽음표 사표라 그럽니다. 어렵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안 좋아. 이게 참 안 좋아. 굉장히 편리한데 누구를 뽑을지 굉장히 편리해요. 왜? 한 표라도 많으면 뽑아주면 돼. 그런데 어떤 문제다? 요는 문제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장점은 굉장히 1등을 뽑기 쉽다. 당선자를 결정이 쉽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요게 단점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단점인데 그게 뭔가니까요. 요 단점이에요. 또 하나의 단점이 정치 신인한테는 아주 쥐약입니다. 즉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우리가 소선구제에서 A, B, C 중에서 A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보통 누구일까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등학교 동창회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보통 누굽니까? 현직 국회의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제도는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냐?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시장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예요. 그럼 새롭게 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야, 내 정치판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한번 건쳐봐야지 하고 여러분이 뛰어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당되는 사람 보통 누굽니까? D 같은 사람이에요. D 같은 사람 보통 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래 되겠지, 그지? 1% 정도 받겠지, 그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지? 주로 저 1% 누굽니까? 자기 형, 동생, 엄마, 아빠, 뭐 고등학교 친구들 찍어주겠다. 그지? 한 1% 정도 나올 거야. 새로운 인물이 전혀 진출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이게 문제점이야.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뭔가, 이건 약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잉대표, 과소대표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니까 이거죠.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여러분한테 우리는 인천은 우리 인천의 특징은 사실 뭐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 가면은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요즘은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한때 지금 정부 말고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심했죠. 특히나 우리 경상도 쪽에 가게 되면은 여기 경상도에 있는 A 지역구입니다. 여기 경상도에 있는 B 지역구야. B 지역구입니다. 두 개 다 근데 경상도야. 경남이야, 경남. 뭐 경남이나 경북이나 뭐 도긴, 개긴 이런 도찐, 개찐 말이 맞아 틀려서. 도찐, 개찐 말이 맞는 말이었죠. 1번. 갑자기 국어 시간. 도찐, 개찐. 도긴, 개긴. 도긴, 개긴? 어느 게 맞는 말이야? 1번, 2번. 1번 맞다고 생각하세요. 땡! 여기 맞아요. 지금 독인 개인이야. 그래서 독인 개인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동네니까 내 고향이니까 욕 좀 합시다. 봐봐요. 여러분 경남에도 근데 우리 지금 말고 옛날에는 한나라당하고 근데 민주당이 있다, 그지? 여기도 한나라당이 있고 여기 민주당이 있습니다. RSB는 옛날에는 한나라당은 경상도당이고 민주당은 전라도당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거 한나라당 경상도당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약간 희석됐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경남에서 하면은 여기에 후보가 있어, 후보가 여러분 한 51%, 49%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상도에도 이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뭡니까? 1등 할 수 있는 표가 없기 때문에 당선자가 없을 뿐이지, 그치? 상당한 표가 있어요. 자, 1등은 1위 됐습니다. 저 당선자 누구예요? 지역구가 2개밖에 없어. 누가 지역구입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하면 이거. 의석률과 득표율을 비교해 볼까?
한나라당 보게 한나라당.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은 의석률은 몇 %입니까? 지역구 두 개밖에 없다면 전체 다다 그죠? 100%다 그지? 득표율은 몇 %입니까? 51% 그죠? 득표는 51%밖에 못했는데 의석은 몇 프로?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 그지? 이거는 과잉이야 과소야? 과잉이야.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볼까? 의석률 몇 %입니까? 빵이야 빵. 득표율은 몇 %? 이거는 뭐라고 해요? 얘는 과소.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누구를 뽑기 때문에? 1등만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이게 이 문제점이야. 요건 조금 들어갑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소선거구 한번 볼까? 그래서 장점 보시면은 거기에 일단 기억에 여러분 의회의 양당제 형성을 유도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단 양당제는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양당제는 양당이라는 게 정당이 두 개 있단 말이 아니에요. 정당이 두 개 있다는 게 아니라 거대 수권 능력이 즉 집권 능력이 권력을 장악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당 거대 정당이 권력을 주거니 받기니 하는 그런 정부 형태로 정당 형태를 양당제로 이러면 전형적인 양당제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형은 어느 정당이에요? 공화당 소속이야. 그 앞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일단 민주당 소속이잖아, 그지? 민주당 소속이야. 예, 오바마는 민주당 소속인데 트럼프는 공화당이야.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공화당 정권을 장악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 번 더 할지 뭘 한다도 보통 한 두 번 지나가면은 반드시 바뀌어요. 이게 미국은 여러분 정당이 한 5, 60개 됩니다. 정당이 50개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는지 그게 양당제야. 양당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정당 형태로 많이 기결되느냐? 양당제. 봐봐요. 경상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상도는 누구 판입니까? 한나라당 판. 전라도는 누구 판이 돼 그러면 민주당 판.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게 양당제, 그지? 그래서 근데 양당제 형성이 유동성 이거 뭐 보통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두 번째 밑에 그 단점 보세요. 기억이 노네. 소수당한테 불리한. 이 소수당 결국 뭐겠습니까? 정치 신인이야. 정치 신. 소수당 그 밑에 보면은 계속 보세요. 이는 새로운 신진 인사의 진출이 어렵다는 말과 같다. 니은에 보세요. 사표가 등장한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자, 마지막에 미음 보세요. 과소 대표, 과잉 대표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이게 다수 대표죠. A가 지금 다수 대표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선거구에서 A라는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이 몇 %야? 60%가 반대하지.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다수가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지지를 받았대. 조금 낯간지럽다, 그지? 그래서 이게 다수 대표라고 말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거 상대입니다. 절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절대 다수 대표제는 명실상부한 다수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주로 과반수를 넘겨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A가 지금 40%밖에 안 되니까 이런 과반수란 말이 뭡니까? 50%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A는 당선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수 대표제는 국회의원으로 뽑히려 그러면은 다수 50% 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A가 51 정도 되면은 뭐 깔끔하게 A가 된다,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49%밖에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과반수가 없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는 뭔가 보완 장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게 절대 다수 대표에서 나온 게 뭔가니까 결선 투표. 근데 결선 투표는 이 중에서 뭔가 1등, 2등만 다시 투표하는가?
그 뭐 3등, 4등은 다 빼버리고 1등, 2등만 딱 투표, 이게 이제 결선 투표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보안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뒤에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뭐 보충학습 하나 보이죠? 그 보충학습 보시면 그 480페이지 보세요. 보충학습에 절대 다수 대표제의 보안 장치에 넣고 뭐 선호 투표제, 결선 투표제인데 이거는 그냥 그 여러분한테 말 선호 투표제는 아직 여기까지 놓기 힘든데 일단은 이런 그 호기심이 계신 분들은 요 선호 투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는 뭔가 지금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후보가 없을 때의 보안 장치예요. 보안 장치입니다. 까지.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대선거구야. 자, 중대선거구입니다. 중대선거구는 몇 명 이상 뽑는다고? 2명 이상이야. 왜냐? 지역구가 크니까. 지역구가 크니까 중대선거구 2명 이상 뽑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A, B, C, D가 있어. A가 뭐 40%, 뭐 C, B가 이제 20%, 10%, 뭐 5%, 1% 이렇게 할까요? 이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3명까지 뽑는다고 할까요? 3명까지. 3명까지 이런 중대선거는 몇 명 이상 뽑아서 2명 이상이니까 3명도 가능해. 3명도 가능합니다. 5명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3명까지 뽑는다면 누구 돼요? 어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뽑겠죠. 당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40%가 아니라 C 같은 사람도 뽑죠. C 같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A는 다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C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이거를 소수 대표제와 그래서 소선거구는 뭐와 결합된다고?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는 뭐와 결합된다? 소수 대표제와 결합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기계적이야. 뭐 소선거구 그러면 뭐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 그러면 어떻게? 소수 대표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입에 붙이세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 소수 대표제 이렇게 붙여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했던 뭡니까? 이 소선거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막대한 주검표가 등장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B나 C 같은 표도 살아났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사표가 아주 많이 감소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람직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거라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거다. 그치? 근데 저번에 누차 말하지만은 지금 이게 문 대통령이 이 제도, 그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이 제도를 뭐로 바꾸라 그럽니까? 이렇게 바꾸려 그래요. 지금 반대하고 있죠. 누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다. 그치? 통과 안 되고 있어. 딱 틀어막고 안 된다고 했어. 어쨌든 그렇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여러분 여소야대가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야당이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돼요. 어쨌든 큰 장점입니다. 여기는 큰 단점이고 이는 큰 장점이야. 또 이게 왜 정치 신인. 근데 C 같은 사람은 정치 신일 가능성이 많다. 그지? 정치 신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용이하다. 그죠? 약간 좀 더 기소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같은 여기 이제 이 중대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과잉대표, 지워버렸네. 과잉대표, 그죠? 과잉대표, 과소대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과잉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중대선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투표가치 차등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A하고 C 두 사람이 같은 국회의원이다, 그죠? 같은 국회의원이야? 그 A는 몇 표를, 얼마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40% 지지를 받고 있어. C는 몇 %입니까? 10%. 그러면은 똑같은 국회의원이야.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어느 유권자들의 한 표 힘이 셌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국회의원을 하면 만들어내는데, 국회의원을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누구를 지지한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적은 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차등 문제지.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지. 왜?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중대선거 보세요. 장점 1번입니다. 뭐, 사표가 확 줄을 수 있다.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니은에, 자, 다당제 정책에 기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A, B, C가 각각 정당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3개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다당제야.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단점 보세요. 그러나 또 뭡니까? 기억에 너무 이런 군소정당이라고 하니 뭡니까? 군소정당에서 막 고만고만한 정당이 막 여러 개 막 있으면 정신없다. 이제 정국이 좀 불안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니은에 놓네. 당선자 간 득표 격차로 인해서 뭐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에서. 왜? 한 선거구에서 여러 사람을 뽑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그지?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 거기에 후보자 입장, 선거관리 이거는 함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모든 출발점이야. 다시 뭐요? 소선거구 뭐? 다시 보시죠. 중대선거구 뭐? 지역 선거구와 뽑는 방식입니다. 선거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 뽑는다고? 다수 대표로 뽑고 클 때는 어떻게 뽑는다고? 소수 대표로 뽑는다. 이게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굳이 말 안 해도 그죠? 이거 놓으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걸 말 안 해도 이걸 하면 뭐?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거를. 오케이. 아니 거꾸로 이걸 주면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걸 떠올려야 돼. 떠올려, 그지? 또 이거를 소수를 주면은 이걸 얘를 떠올려야 돼. 이거 말 안 해도 떠올려야 돼. 이거는 그냥 자동제 기계제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에. 비례대표제, 동그라미 48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비례대표제 위에 보면은 개념 확인 문제 보이죠? 자, 한번 보세요. 문제를 좀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사례 문제 첫 번째입니다. 숫자 이름 수치에 예민해야 돼. 숫자에 예민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일단 갑선거구, 을선거구 두 노인데 선거인 수를 보세요. 갑선거구는 얼마입니까? 5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을선거구는 거의 22만 8천 명이죠. 한 4배 정도 차이 난다, 그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선거구를 잘 껐어, 잘 못 껐어, 잘 못 껐어, 이거. 인구 비례가 안 맞잖아. 아까 우리나라는 최대 몇 가지 받는다고 1대 2 정도까지 만약에 갑선거구가 한 5만 7천 명이라면은 을선거구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 봐주는데 이게 너무 많아.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는데 일단 그러고 여러분 당선자 보세요. 후보는 갑선거구에 지금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가나다라가 있다, 그지? 근데 가나다라 보시면 와 초박빙이죠. 가는 얼마입니까? 16,675표가 나왔는데 나는 16,672표. 우와, 3표 났다, 그지? 3표. 실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짜 간발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당선자입니까? 가래요, 가. 1등만 뽑았다는 얘기다, 그지? 또 을선구 볼까? 을선구는 좀 압도적이다, 그죠? A가 지금 98,000표를 획득했고 나머지는 B, CD는 뭐 좀 힘이 없어. A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는 어떤 선거구와 그 어떤 대표 추천 방식입니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왜요? 한 명씩만 뽑았기 때문에. 한 명 뽑았다는 이 말 가지고 이걸 보고 이러면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인 걸 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상대다수 맞다, 그죠? 왜 상대다수입니까? 왜 절대다수가 아니고 상대다수일까요? 특히나 갑선거에 보면은 가는 여러분 과반수가 아니잖아. 과반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이라는 이유로만 됐기 때문에 이게 상대다수예요. 1번, 2번에 선거구간 투표가치 차등 문제는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3번에 선거소송. 여러분 이게 이제 갑선거가 이런 경우라면 나가 분명히 선거소송을 보면 이게 선거가 뭐 개표를 다시 하자든지 이런 소송을 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 현실은 그런 것이고요. 4번에 선거구 형태로 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은 거의 막힙니다. 정치적인 신진 인사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거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뭐 이때는 정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치 신인을 하더라도 근데 뭐 경상도에 가서 뭐 옛날 같으면 경상도에 가지고 한나라당 만약에 공천만 받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게 막대기라도 그죠? 꼽기만 하면 된다, 그지? 이게 사람의 개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치 신인은 그냥 꿈 깨야 돼요. 안 돼. 맞다, 그지? 아니 틀렸다, 그지? 5번에 사표가 많이 발생했죠. 특히나 뭐 갑선거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 나다라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5번에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 형립이 용이하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잠시 끊겠습니다.